안녕하십니까. 손승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아서 격리 해제된 수가 4,8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발생 2달 만에 완치율 50%를 돌파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더 적극적인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코로나19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김승환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에 완치된 사람이 치료받고 있는 사람보다 많아졌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방역당국은 축하할 만한 작은 성과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일단 시점을 통일하기 위해서 추가로 전해진 확진자 소식은 제외하고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발표된 집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9,478명이고 이 중에 4,811명이 완치돼서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아직 치료 중인 사람은 4,523명입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이제 완치된 사람이 지금 치료 중인 확진자보다 더 많아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방역 당국은 공격적인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의 효과라면서 작은 성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확진자 중에 숨지는 비율, 치명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달 초에 0.4%에서 1.5%로 늘었습니다. 특히 7, 80대 사망률은 각각 6.5%와 16%까지 올랐습니다. 네, 완치율이 높아졌지만 치명률도 높아졌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확진자가 많아졌던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확진자 중에 재발한 사례도 나왔다고요. 네, 지난 17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부부와 그리고 이들의 17개월 된 아이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재발한 건지 아니면 또 외부에서 감염된 건지는 지금 방역당국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재발 사례는 앞서서 경북과 대구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완치 이후에 면역력이 생기더라도 이게 다시 감염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격리 해제가 늘어났다고 아까 전에 전해드렸는데 격리 해제가 늘어난 게 격리 해제 조건을 완화한 영향도 있습니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 병실 수가 부족해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달 초에 정부가 격리 해제 조건을 완화했었는데요. 기존에는 확진 환자가 하루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이틀 연속으로 음성 판정이 나올 때 격리 해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요.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나 집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기준이 엄격했던 거고 지금 기준이 이제 세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인 거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재발의 위험에 대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개인들도 피로감이 쌓이고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0일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굉장히 강조해 왔었는데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여기다가 날씨도 풀리면서 점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꽃구경을 가서 동행한 사람이 2명 감염된 사례도 있었고요. 경주에서는 한 호프에서 16명의 집단 감염이 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집단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PC방에 들어서려던 한 고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직원에게 가로막히자 당황해합니다. 마스크 지금 파는 데가 있나요? 네. 아니요, 저희 아마 오부제 시행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마스크 사올게요. 네. 죄송합니다. 서울시가 다중 이용시설에 내려보낸 방역 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게 하고 이용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며 개인정보도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역 지침을 어기면 행정명령을 받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운영을 계속하려면 이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입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당장 체온계 하나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열되는 걸 살 수가 없어. 나도 지금 약국 몇 군데 돌아다녔다가 못 샀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지. 차라리 주면서 해라해야지. 우리 돈으로 살래도 살 수가 없는데. 헬스장은 샤워실을 폐쇄하고 운영해야 하지만 결국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저 샤워실도 저희가 폐쇄하라고 했는데. 근데 저기를 안전 폐쇄를 못하고 근데 많이 폐쇄하셔야 한 돼요. 명씩밖에 지금 못 들어가.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쉬고 싶지만 버티는 건 월세와 직원들에게 줄 급여 걱정 때문입니다. 거의 꽁치다시피 하는데 문 안 열고 싶고 진짜 힘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몇 푼이라도 멀어서 세례도 좀 주려고.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알고 있다며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네, 감염의 우려 때문에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방역을 위해서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장기화되다 보니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작용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탈도 그렇고. 혹시 다음 대책이 또 있을까요?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과를 본 뒤에 네. 생활 방역을 도입할지 말지를 이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생활 방역이라는 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조화시킬 수 있는 뭔가 장기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그냥 설명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행동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의료계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아직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될 때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딱 들었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단박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생활 방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들어오기 전에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서 이제 의료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왔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건 가장 첫 단계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해하기도 하고 이제 자영업자들은 사람들이 덜 나가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생활 방역이라는 거는 활동은 사회적 활동을 하되 네. 이제 위생 같은 거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그렇군요. 겁니다. 뭐 손 소독하기 이런 거라든지. 네. 뭐 식사를 할 때도 덜어서 먹기 같은 거를 더 강조하겠다는 거죠. 네, 차이점을 좀 알 거는 같네요. 다음 달 5일까지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침인데 이게 학교 개학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4월 6일로 개학이 예정돼 있는데 혹시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각 시도 교육감들이랑 이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각 시도 교육감들은 조금 더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의견을 모였고요. 연기를 한다면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연기를 한다는 방안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이제 그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미루고 그다음에 개학을 하는 건데요. 지금 법적으로 최대 감축할 수 있는 수업 일수가 수업 일수 190일에서 10%, 그러니까 19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일을 사용한 상태고요. 9일을 더 감축할 수 있는 건데 9일로 끝까지 미룬다면 4월 20일. 4월 20일. 개학이 네.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걸리는 게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어려움과 네. 또 교육의 공백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개학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현장에서 미리 해봐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고요.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점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는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계약은 아니더라도 온라인 수업으로 계약을 먼저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학습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계약을 미루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확정된 결과는 다음 주 화요일인 모레 발표됩니다. 아, 모레 발표가 되는군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자, 국내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세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6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국은 하루에도 10,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이 안 되는데 네. 미국은 10,000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라마다 집계를 발표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오전 6시까지 발표된 거를 그냥 한 번에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하루에만 15,000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네.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지금 숨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높네요, 치사율이. 네. 스페인이나 독일도 증가 추세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영국은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3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대통령 경선을 미루는 주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뉴욕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과 뉴저지 등 확진자가 많은 지역을 강제 격리하는 방안을 오늘 검토하고 있고 오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은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총리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 장관 그리고 차관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보건 체계 자체에 좀 비상에 걸린 상태고요. 일본도 매일 추가 확진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네. 이제 하루에 200명에 늘어나는 걸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외 코로나19 확산 급증세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 146명 중 41명이 이제 해외 유입자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외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 유입 경로를 통한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 침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네, IMF 총재가 지금이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게 명백하다고요? 네,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의 기간과 정도는 바이러스 억제 그리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에 달렸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말에 신빙성이 있었던 게 미국이 우리나라 돈으로 2,700조를 지금 경제에 풀겠다고 했거든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네. 그 발표가 난 뒤로 사흘 연속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의 이렇게 급증세에 급락을 했습니다. 네. IMF 총재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는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각국이 팔을 붙이고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국민에게 현금성 자산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지금 1,0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방식은 상품권이나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명의 선정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74만 원 이하입니다. 오늘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다음 주 초에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우리도 현금성 자산을 지원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김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숙희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현황 짚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그제보다 146명 늘어서 총 9,478명이 됐습니다. 두 자릿수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세 자릿수로 신규 확진자가 올라선 겁니다. 27일 추가 확진자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41명으로 전체의 28%입니다. 미국에서 12명, 유럽에서 25명, 태국에서 4명입니다.
이로써 국내 전체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총 363명인데 이 중 최근 2주 이내 검역 단계에서의 확진 사례만 절반에 가까운 168건입니다. 또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는 62명이 확진된 데 이어서 13명이 더 늘어 총 75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5명이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완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중 절반이 넘게 완치했다고요? 네, 완치된 환자는 283명이 늘어서 총 격리 해제 인원은 4,811명입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4,523명인데요. 국내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하고 68일 만에 완치자 수가 격리 해제 환자 수를 처음으로 추월해서 완치율 50%를 달성한 겁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추가 확진자 수보다 추가 완치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완치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치명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0시까지 국내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5명이 늘어서 총 사망자는 144명으로 집계됐었는데요. 어제 대구와 경북에서 8명이 더 숨져서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15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이달 초만 해도 0.4%대였지만 한 달 만에 1.52%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네, 서울시의 코로나19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91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0시 이후에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5명 이상으로 파악돼서 누적 확진자는 최소 총 406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4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8명은 해외 유입 관련 사례였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내 해외 접촉 감염자는 최소 106명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그제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6명 확인된 데 이어서 어제는 서울에서 5명, 광명에서 1명이 추가로 또 확인이 돼서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 신도들 중 183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60여 명이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회 관련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일요일인 오늘도 현장 예배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을 텐데 방역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신천지 측이 서울시의 법인 취소 조치와 관련해서 항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지난 26일 서울시는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선교회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는데요.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활동을 하고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신천지는 어제 관련해서 신천지는 해당 법인으로 종교활동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신천지가 전도 활동을 했다면서 제시한 내부 문서에 대해서도 문서에 나온 전도 시기가 방역당국에서 종교활동에 제약을 두지 않았을 때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조치에 대해서 번복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으로 알려진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WPL도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했다면서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문숙희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현황 짚어봤습니다. 문숙희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 김미래입니다. 경북대학병원에서 35년 근무를 하고요. 안식년 중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커다란 재난이 발생이 돼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봉사자로 나왔습니다. 엄마 나이가 있는데 안 가면 안 되냐고 이야기했고 우리 엄마라서 너무 두렵다.
여러 가지 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서 비정상적인 호흡으로 구토가 일어나거나 메스껍거나 오랫동안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많이 힘들죠. 초과 근무는 다반사고 기상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건강상 상당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내과 전문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있었죠.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8일 만에 이 코로나19 완치율이 50%를 넘어선 건데요.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보다 많은 골든크로스도 1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누적 확진자라고 해서 9,4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누적 확진자고 현재 치료 중이신 분은 아닙니다. 현재 치료 중이신 분이 4,500분이라는 뜻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최고로 환자분이 많았을 때가 한 7,500분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한 3천여 분이 지금 퇴원하신 상태시거든요. 그러니까 3,000개 정도의 의료 시설이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요. 치료 경험이 축적됐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이달 초에 대구에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셨던 분이 한 2천여 분 정도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몇 분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3천여 분 정도는 이제 여유를 가지고 있었고 치료할 수 있는 대비가 됐다는 뜻이고요.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은 이제 매일 한 200~300분씩 퇴원하기 때문에 네. 한두 달 내로 현재 입원하신 분들은 모두 퇴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네. 여기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이게 닫힌 공간이었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이 없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돌발 변수가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네. 집단 감염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아직도 해외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귀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최근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분들이 국내 집단과 접촉했을 경우에 돌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될 경우에는 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발 변수를 잘 관리하면 그래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한두 달 내에 완치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물론 말이었습니다. 물론 네.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 정세균 총리도 언급했다시피 아직은 낙관할 수 없는 것이 말씀하신 해외 유입 경로를 통한 감염도 있고 또 소규모 집단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온라인 예배를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는데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따져 보니까 네. 이 3월 6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3월 5일에 그러니까 20주년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무안교회하고 구로교회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곳에서 아마 이제 확진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감염이 된 것으로 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주년 행사를 집단적으로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크게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문화적 어떤 거리두기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20주년 행사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행사들을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행사들을 앞으로도 계속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편안해야 되고 치유와 치료를 받아야 될 공간들이 이렇게 전염의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정신병동 같은 경우, 이제 제2미주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정신병원 혹은 정신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어서 방비적으로 좀 방치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장애인계에서도 이런 공간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 적극적인 조치 필요하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이 전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계속 이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소규모 감염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게 언제든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경과를 예의주시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아마 오늘도 일요일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종교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는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가정 예배가 더 권장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예방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감기 환자분들 이제 혹시 그 코로나19의 증상이 발열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부분 열이 없으면은 특별하게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가볍게 목이 아프거나 기침만 하셔도 이제 좀 이럴 경우에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좀 약간 과하다 싶지만 집에 계셔 주시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모임에 절대로 참가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네. 지금 발열 중심으로 이제 예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요거에서는 안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개인 위생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서울 백병원이라든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제 확진자분이랑 접촉하셨었는데 네. 이런 공간에서는 한 분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방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약간의 감기 증상만 보여도 외출을 자제하고 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국내에서도 조심한다고 다가 아닌 것이 변수가 많습니다. 해외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유입을 통한 감염이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미국과 이탈리아 확진자 수가 이미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의 상황도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가웠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보니까 10위권에 탈락됐더라고요. 그래서 탈락이라는 게 나름대로 좀 뿌듯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반면에 네. 이제 다른 나라들이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뭐 미국과 이탈리아가 1,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중국이 원래 밀려나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이 굉장히 심각해서 봉쇄까지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유럽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망자 같은 경우는 유럽이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탈리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등 여전히 이제 유럽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우리 이제 서울에 많이 이제 오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이런 해외 이제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 조치가 굉장히 필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208명 정도 증가를 했고 또 도쿄 같은 경우에도 60여 명 증가를 하니까 이런 이제 부상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검사 자체를 좀 적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검사의 횟수도 좀 는 겁니까? 그 검사 횟수가 아직도 이제 적다는 어떤 지적들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죠. 왜냐하면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비슷한 폐렴이라 하더라도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이제 그 사후 검사까지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독일 쪽에서도 일본의 통계를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축적을 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그런 데이터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객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의료 장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의료 장비나 방역 물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이 어떤 점이 좀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공공의료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민간 의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유럽이나 이탈리아도 그런데 공공의료 중심의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의료진이 적은 건 아니고요. 이탈리아만 해도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의사 숫자가. 한국은 10만 명이니까 4배가 많은 것이죠. 근데 공공의료 국가의 특징이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환자분을 많이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분들은 한 50명, 100명 이렇게 진료하면은 거기서 한 1, 20명밖에 안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설비라든지 시설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절반에서 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병상 수도 부족하고 중환자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설비가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특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모든 병실이 다 착오되면서 우리 대구에서 있었던 초기 상황처럼 병원에 가지 못하고 네. 집에서 희생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 같고요. 독일은 좀 예외적으로 중환자실이 한 2만 5천 병상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은 사망률도 굉장히 낮게 지금 되고 있는데 독일 역시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할 경우에는 이제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민간 의료 중심이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병상이라든지 이런 설비를 확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럴 때 큰 도움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메르스가 2015년에 있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메르스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마침 운이 좋게도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선을 임진왜란 직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키트도 바로 직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 그렇군요. 적시에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 키트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 키트들은 아무래도 좀 약간 성능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것만 아니라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것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주문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간 의료 중심이다 보니까 해외에 비해서 그리고 적시에 진단 키트를 발명한 것도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진단 키트 얘기가 나왔어요.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의 진단 키트를 요청하면서 진단 키트 이름을 독도로 하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신한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틀 만에 23만 명, 3일째 들어서니까 뭐 28만 명, 그래서 3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청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인 어떤 차원에서 뭐 해외 수출하는 것인데 그거를 뭐 정치적인 그런 의도 아니면 뭐 영토적인 상황까지 부여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뭐 이거는 굉장히 문화 전력 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독도를 부정할 수 뭐 없는 거고요. 또 이게 영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독도 자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백두산을 붙일 수 있고 한라산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화 전력 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연스럽게 독도가 한국의 어떤 섬 또 영토적인 개념까지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굉장히 호평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정부가 일부러 이제 중보하게 되면 뭐 일본의 어떤 그런 책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원을 해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뭐 정치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지명이기도 하니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차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국내보다는 지금은 해외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해외 유입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관적으로 방역을 강화하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의료계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입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대부분 한국 분들이 많고 제 지인분도 외국에 계신 분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귀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뭐 막을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다만 이제 이분들이 14일간 자가격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까지 가셔가지고 여행을 하셨던 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홍보를 잘 못했든지 아니면 본인한테 잘 못 알려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자가격리를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미국하고 유럽 쪽만 자가격리를 저희가 정부에서 강제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 세계 모두 다 14일간 자가격리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오셨으면 자가격리 하시고 귀국하신 다음에 이동하실 때도 대중교통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정부가 이용하는 그런 교통편을 이용해서 네. 추가적인 국내 접촉이 없게 하고 그다음에 가족에 오셔서도 뭐 환영 만찬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 14일 정도만 미루었다가 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만 주신다면은 생각보다는 그 사회적 충격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 확진자들 양상을 보면은 다 집에 오셔서 격리된 상태에서 확진자로 되기 때문에 접촉자가 거의 없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귀국하신 분들이 자가격리를 좀 확실히 해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어제 페루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과 한빛부대 장병들이 전세기를 통해서 무사히 귀국했는데요. 앞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고립된 국민들을 이송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민간인과 이제 군인 같은 경우 좀 약간 다른 단계를 이제 밟게 되는데요. 네. 민간인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이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이제 오르기 전에 사전에 이제 질문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고요. 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내에서 격리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게 되면 바로 이제 성남에 있는 코이카 연수센터에 가서 1박 2일 동안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음성이 나오게 되면 이제 자가격리로 일단 갑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일상생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자가격리 체제로 가고요. 당연히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된다는 좀 말씀을 하겠고요. 이런 과정이 좀 철저하게 준수돼야 되겠고요. 이 한빛부대 장병 같은 경우에는 유증상자로 분리되면 이제 다시 또 진단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전원 이제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 격리가 되게 되고요. 네. 무증상자를 하더라도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진단 검사를 하고 그 확정이 되게 되면 다시 또 자가격리처로 이렇게 간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군인하고 민간이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하고 있고요. 네. 또 현재 외교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이제 있는 교민들을 지속적으로 임시 항공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관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원칙들이 이제 제대로 준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가 격리가 답답하고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 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바로 계약 문제예요. 정부가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계약한 싱가포르의 상황을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싱가포르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시점 현재는 미뤄져서 4월 6일인데 언제로 보십니까? 더 미뤄지겠죠? 사실은 이제 그 싱가포르 사건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계약을 하면은 이제 독감도 그렇고 모든 전염성 질환들은 아이들을 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반복됐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학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연기해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의사협회에서도 그렇고 의료계에서도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계속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아마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초중고는 이제 이번 학기는 그냥 다 넘어가는 걸로 했다고 그렇군요. 온라인 강의로 다 바꿨다고 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서로 교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현실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여러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종식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마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내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분석해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마 그것이 아마 오늘 요즘 생활 방역이라는 요 새로운 용어를 쓰면서 네.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모레쯤 계약이 더 연기될 것인가가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이 만약에 다시 연기가 될 경우에 온라인 계약을 검토 중이다라는 게 알려졌는데 사전 준비가 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혼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계약을 미루는 게 능사는 아니죠. 물론 계약을 미루게 되면은 그걸 수업 일수를 나중에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더 미뤄지게 되면은 한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온라인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죠.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즉시 뭐 일종의 이제 피드백을 주고 화상전화처럼요. 예, 네. 옆에 채팅창도 열어두고 네.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방식은 미리 녹화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올려놓고 그 시간대에 그 영상을 듣는 학생과 또 그것을 옆에서 이제 관리하는 교사들이 이제 같이 관리 감독을 하면서 질문이 이제 오게 되면 그걸 옆에서 질문을 달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이제 과제 중심의 학습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온라인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뭐 생방송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서버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도 좀 대학 강의 보면은 약간 끊긴다거나 네. 과부하 걸려가지고 다운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미리 영상 녹화를 하고 그 수업 과정에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교사가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또 많은 부분에 아마 과제를 주면서 그것을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채팅장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만을 강요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유연하게 이제 적응해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뭐 네 번째는 이제 학교장이 제가 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자 학교에 맞는 방식들을 좀 자유스럽게 주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보 격차도 문제가 발생해서 네. 이 학교 간 격차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런 불평등 문제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좀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이걸 잘 하게 되면 앞으로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 체제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관점에서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하면 그 취약계층들에게는 또 평등하지 않게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네. 그래서 대학도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만약에 뭐 태블릿 PC라거나 아니면 스마트폰만 있다거나 또 뭐 컴퓨터가 고사양이 아니라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제대로 수입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뭐 초, 중고등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비 지원할 수 있으면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뭐 이제 어떤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통신 비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한 학기 동안 더 길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비용 지원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지원 정책들이 좀 세밀하게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약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가 의료진을 위한 방호복 안정 수급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또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뭐 사실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꼭 의료진만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공평하게 지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의료 이용량이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도 많이 세이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경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의료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환자 진료라든지 방역, 검사 이런 쪽에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 방역이라는 것들은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아까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지금 모아놨는데 이 데이터들을 입력하거나 분석할 작업이 필요한데요. 지금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 살리는 데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거나 분석할 분들이 많이 부족하신 상태고요. 실제로 어떤 업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컴퓨터에다가 입력만 해주셔도 되는데 그 입력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계에서도 이런 임상 자료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임상 자료들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일부만 좀 받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안성병원에서 임상 자료가 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발열이 별로 없고 기침이 오히려 더 많더라. 증상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더라. 이런 네. 거는 우리나라에만 특징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정부가 확실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좀 따뜻해지면, 봄이 오면 코로나19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는데 여전히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맘때 예정돼 있던 봄 축제들 다 줄줄이 취소가 됐죠. 이제 축제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뭐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어 왔어요. 뭐 봄 축제를 하더라도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과시하는 듯한 그런 축제 행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감염병이라든지 뭐 이렇게 안전사고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뭐 수학여행의 그런 문제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축제 중심의 문화에서 약간의 어떤 산발적인 산책 문화로 좀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뭐 꽃 아예 보지 않는다 이런 거보다는 가볍게 개인들이 동네 앞에 있는 그런 꽃나무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약간 감염병 때문에 피로증 많이 가지고 계신 거를 좀 힐링하는 노력들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규모 어떤 축제 행사들이 없다고 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이런 문화적 어떤 변화 차원에서 현명하게 적응하고 이제 기조에 이렇게 적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많은 군중이 밀집하는 문화축제도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부가 일상생활과 거리 두기가 공존하는 생활 방역 체제로 돌입하기 위해서 보름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부탁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 남은 일주일간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지 간략하게 두 분 짚어주실까요? 네, 짤막하기만. 네. 예. 지금 일주일 정도 굉장히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외국에서 유입되시는 분들만 좀 잘 관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기라고 생각하면 다 열만 생각하시거든요. 기침이나 목만 좀 아프셔도 네. 아프신 분들은 집에 계셔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건강하신 분들이 사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환자분들은 집에 계셔 주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사회로 가셔야지 우리 사회가 돌아갑니다. 식당도 가실 수가 있고 뭐 마트도 갈 수도 있고 회사도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조건만 잘 지켜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인플루엔자 유행이 3개월 만에 조기 종식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생활 방역, 청결 문화를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른 바이러스들이 지금 사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확진세와 별개로 이런 생활 방역들이 다른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생활 청결 혹은 위생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코로나19에 상관없이 좀 건강한 생활 차원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 전문의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응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속한 대응과 전략 외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중요하게 꼽았는데요.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TBS